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무리 성적만큼 어차피 같은 맥락일 수 있긴 한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 될 거예요. 어떤 학교를 보내야지 나중에 대학교 입시할 때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될 것이냐, 아이한테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가,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전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형이 존재합니다만, 가장 기본 골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량평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명칭 그대로 양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얼마만큼 성취도를 보이고 있느냐, 점수가 좋아? 우수한 학생. 이게 정량평가인 거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입니다.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의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거 보는 게 정성평가예요. 근데 우리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정성평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력한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요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대학 그 사정관들, 그 평가자들이, 교수들이 그 우리 아이 옆에 항상 붙어가지고 맨날 관찰하면서 이 학생은 참 자습 열심히 해. 수업 시간 듣는 태도 보니까는 막 열정적으로 막 손들고 막 발표할 일 있으면 막 아주 그냥 피를 쏟아내면서 막 발표를 해. 그거 옆에서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정성평가에서 노력을 본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아이가 열심히 했는가 요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현실로 불가능해요. 그럼 정성평가에서 평가의 요소는 무엇이 되느냐? 되게 단순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활동 내용 자체가 정성평가의 당연히 평가 요소가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느냐,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이 있느냐, 요게 정성평가의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대입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진로적인 목표를 먼저 얼마나 잡혀 있는가, 진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진로가 불명한 학생, 아주 분명한 학생들이라면요, 그 고등학교 정보 탐색하실 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일단 첫 번째가 수행평가, 평가 방식입니다. 자, 잠깐 화면 같이 한번 좀 보실 건데, 어떤 학교의 그 수학 수행평가 그 계획입니다. 수학 수행평가인데, 안쪽을 봤더니 수학 관련해서 어떻게 하자 써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진로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담아라. 그것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획에 실려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보겠습니다. 자, 이 학교도 봤더니 수행평가 3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있네. 여기 딱 있네요. 진로와 관련하여 요 말 나오네요. 수행평가 계획을 보시게 되면요, 단순하게 문제 풀기 아니면 자기 생각 쓰기, 그냥 단답형으로 무언가를 채워 넣는 형태의 수행평가도 있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 진로와 관련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수행평가를 제시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수행평가 이 성격도 좀 달라요. 진로가 분명한 학생이라면요, 지금처럼 수행평가 속에서 내 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 당연히 이 학교를 가는 게 차후의 대입에서 정성평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수행평가 세부 계획을 보는 것만큼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볼 만한 자료가 뭐가 있냐면요, 각 학교별 동아리 운영 계획입니다. 자, 학교마다 보면요, 되게 다양한 동아리들이 되게 생각 이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학교마다. 자, 근데 이거 보실 때 참 주의하셔야 될 게요, 그 동아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라는 게 있고요,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창체 동아리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자율 동아리라 그러면 명칭 그대로 자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같은 목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탐색 과정에서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창체 동아리를 보셔야 돼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어요. 바뀌고 나중에 뭐 학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뭐 만들어도 되는 동아리라서 여기 뭐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약간 좀 일시적인 정보, 금방 사라지는 정보, 약간 그런 정보라서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창체 동아리 쭉 한번 리스트도 한번 보시고 그 동아리 활동 계획이 떠 있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막 실험도 하고 막 그러네. 와, 나 과학자 되고 싶은데 이 동아리 나중에 내가 딱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나한테 도움 되겠다. 이것도 정성평가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선택 과목,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선택 과목이 어떻게 그 수업되고 있고 언제 수행되고 있는지 언제 수업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고등학교 선택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확신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과 계열 쪽이라든가 공과 계열 아무튼 이과 쪽 계열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화생지 그 4개 과목 1, 2 뭐 이렇게만 일단 들으면 되고 어지간한 학교들은 그게 다 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문과 계열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가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학교 잠깐 교육과정 잠깐 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두 학교를 일단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학교, 자, 어딜 보셔야 되냐면 이 선택 과목란을 보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란을 봤더니 참 사회 과목도 종류 많아요. 한국 지리부터 뭐 경제, 법과 정치, 뭐 기타 등등 사회문화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자, 두 번째 학교랑 잠깐 비교해 볼게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첫 번째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계사 과목이 그래요. 두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사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학교는 세계사 과목이 없어요. 그 만약에 아이가요. 나는 막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외교관 아니면 막 국제무역학과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세계사 과목이 나중에 아이 대입에서 정성평가 받을 때 정성평가에서 엄청 중요한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세계와 관련된 역사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학교를 아이가 만약 간다? 그러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세계사 수업을 들음으로써 전공적 합성을 높였는데 이 학생은 그러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그러면 이 학생한테 좀 진로와 관련해서는 안 맞는 학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요. 자, 이번에 이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학교를 봤더니 사회 선택 과목도 이렇게 있고요. 이 과목들이 2학년 때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때 사회 과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볼게요. 예, 똑같이 사회 과목이 있는데 여기가 다르죠. 3학년 때 진행이 돼요. 이건 조금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그 과목이요. 그 선택 과목이 가능하면 3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있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아이들이 고3 올라갔을 때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그런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고3 되게 되면요. 애들이 새롭게 뭐 탐구 과목 처음부터 공부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안 나요. 기존에 했던 과목들 이제 총 정리하는 시기가 고3인 거고요. 그 고3 올라가면 또 1학기 때는 또 성적 관리 또 그때 거 하면서도 자기소개서도 일단 준비해야 되지, 면접 준비해야 되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새롭게 뭘 공부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선택 과목이 있다는 수업 들을 수 있고 선택 과목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들을 거 다 필요한 거 다 들은 다음에 고3 올라가서 이제 뭐 학교 내신하면서 좀 했던 거 정리하고 이게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로가 분명한 학생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학교 선택 기준이에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들이요. 크게 태도가 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직업 뭐가 중요해? 직업 안 중요해. 그냥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따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 거기 가면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일단 노선을 잡은 아이들이 있어요. 나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진로가 조금 구체화됐으면 하는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라면요, 사이트를 제가 2개 추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대학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상단에 직업 정보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직업 정보라는 탭이 있고, 직업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떠요. 뭐 관리직이면 관리직, 의료직이면 의료직,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직업들이 있어요. 뭐 관리직이면 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일단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해당 직업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되게 현실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평균 임금, 연봉, 월급은 얼만큼 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나오고, 향후 뭐 전망이라든가, 특히 해당 직업을 일단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학생들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자기 진로 목표 구체화를 일단 시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학교별 수행평가 계획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선택 과목들을 쭉 비교해보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학교를 일단 선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사이트가요, 각 대학별 학과 사이트입니다. 아이들 동기유발 차원에서도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애들이 좀 힘들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렇다면은 학과 사이트 한번 탐방해 보는 거예요. 막 서울대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연세대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막 들어가다 보면은 학과별로 이 학과의 교육 목표라는 거 하는 게 쭉 떠요. 이 학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 있고, 이러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학과 정보들을 쭉 읽다 보면요, 약간 두근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와, 이 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비전이, 이 목표가 뭔가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거를 목표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진로가 구체화된다면 이제 동어 반복입니다. 아까 전에 학교별 정보들이 있었죠? 쭉 탐색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해 볼 것,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남은 아까 두 번째 케이스, 직업 안 중요해, 그냥 성적 따는 게 난 됐어, 그냥 성적만 따면 돼, 이게 정말 확고한 학생들이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말씀드릴게,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교마다 다르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케이스의 학생들이라면 그냥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일단은 마음 편하거든요. 괜히 수행평가 매나 뭐 진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난 진로도 없는데 어떻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그냥 성적만 올릴 수 있는 학교, 이 학교가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일 겁니다. 아니면 수행평가가 조금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뭐 선택한다 치더라도 수행평가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학교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뭐 간단하게 시쓰기라든가 뭐 글쓰기를 한다 치더라도 그냥 뭐 내용 구성, 뭐 처음, 중간, 끝 정도 간단하게만 맞추면 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가 되게 막 3주에 걸쳐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넣으세요,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성적 위주의 학생이라면, 성적만을 목표로 할 학생이란다면 이때는 수행평가도 좀 단순한 학교로 가는 게 차후에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좀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 이걸 좀 줄이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